핵심은 AI한테 올바른 질문을 던지는 능력에 있습니다. 오늘은 뉴스의 중요에 따라 최적화된 질문, 그러니까 프롬프트를 어떻게 구성해야 하는지 좀 구체적으로 들여다볼 거거든요. 아, 질문을 잘하는 법이군요. 네, 이걸 통해서 모든 뉴스를 속도, 규모, 방향성, 확실성 이 네 가지 차원에서 입체적으로 분석하고 결국엔 나만의 투자 결정으로 이어지는 일종의 생각의 틀을 갖추게 되실 겁니다. 본격적으로 개별 유형을 살펴보기 전에 어떤 뉴스에나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보편적인 분석 프레임워크가 있다는 점이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사실 그냥 AI한테 이 뉴스 어때? 이렇게 묻는 거랑은 어떻게 다른 건지 궁금했거든요.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료에서 제시하는 뉴스 임팩트 종합 분석 프롬프트라는 게 그 막연한 질문을 4개의 아주 날카로운 질문으로 나누는 데서 시작해요. 4개의 질문이요? 네, 첫째는 즉시성, 그러니까 임팩트 스피드입니다. 이 뉴스가 시장에 몇 시간 안에 바로 반영될 단기 재료인지 아니면 몇 주나 몇 달에 걸쳐서 서서히 가치가 드러날 그런 장기적인 이야기인지를 판단하는 거죠. 속도는 알겠는데 그 뉴스가 주가를 1% 움직일지 10% 움직일지 그 규모를 예측하는 게 정말 가능한가요? AI가 무슨 점쟁이도 아니고요? 좋은 질문입니다. 물론 100% 정확할 순 없죠. 근데 AI는 과거 수많은 뉴스와 그에 따른 주가 반응 데이터를 이미 다 학습했거든요. 아, 과거 데이터를 기반으로? 맞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차원인 영향 규모, 임팩트 사이즈를 분석할 때 과거에 비슷한 강도의 뉴스들이 평균적으로 주가 변동성을 몇 퍼센트, 또 거래량을 몇 배 증가시켰는지 이걸 통계적인 확률로 제시해 줄 수 있습니다. 막연한 감보다는 훨씬 나은 출발점이죠. 그렇군요. 통계에 기반한 예측이라는 거네요. 그럼 나머지 두 가지, 방향성이랑 확실성은 좀 더 주관적인 영역 같은데 이건 어떻게 판단하나요? 맞아요. 그래서 세 번째 방향성과 네 번째 확실성 분석이 중요합니다. 방향성은 AI의 언어 모델이 뉴스 텍스트를 분석해서 긍정적인 단어랑 부정적인 단어의 비중을 따져서 이게 호재인지 악재인지 판단하고요. 네. 확실성은 더 흥미로운데요. AI가 그 뉴스의 출처가 어딘지 또 다른 신뢰도 높은 언론사에서도 교차 검증돼서 보도되었는지를 확인합니다. 그래서 이게 90% 이상의 팩트인지 아니면 50% 미만의 루머 수준인지 신뢰도를 등급으로 매겨줘요. 와, 이 네 가지만 제대로 분석해도 뉴스의 가치를 훨씬 더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겠네요. 근데 자료를 보니까 여기서 그치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가더라고요. 바로 그 지점이 핵심입니다. AI한테 과거에 비슷한 사례가 있었는지, 그리고 이 뉴스가 동종업계의 다른 기업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런 추가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아, 연관관계까지? 네, 이게 바로 숨겨진 기회나 리스크를 찾아내는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혹시 뭐 구체적인 예시가 있을까요? 그럼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거에 유럽에서 특정 화학 물질에 대한 규제 뉴스가 나왔다고 가정해 보죠. 처음에는 그 물질을 생산하는 A라는 기업만 타겟으로 보였죠. 네, 그럴 것 같네요. 근데 AI한테 과거 유사 규제 사례를 분석하라고 시키니까 비슷한 규제가 결국 공급망 전체에 영향을 미쳐서 그 원료를 공급하던 B사, C사의 주가까지 3개월 뒤에 하락했던 패턴을 찾아낸 겁니다. 와, 이게 바로 남들이 보지 못하는 2차, 3차 효과를 예측하는 힘이죠. 굉장하네요. 단편적인 뉴스 하나에서 산업 전체의 연관관계까지 읽어내는 거군요. 그렇게 다각도로 분석하고 나면 AI가 최종적으로 결론을 딱 내려주는 방식인가요? 맞습니다. 이 모든 분석을 종합해서 해당 뉴스의 투자 중요도를 A, 매우 중요부터 D, 미미함까지 등급으로 평가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또 있나요? 즉시 대응이 필요한가?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할까? 아니면 장기 포트폴리오에 편입할 관점인가? 혹은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비중을 줄여야 하는가? 같은 구체적인 투자 전략까지 제안하게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 강력한 보편적인 틀을 가지고 이제 실제 뉴스에 한번 적용해보죠. 가장한에게 접하는 게 역시 실적 발표인데 이건 거의 속도전이잖아요. 여기서 AI가 그냥 실적이 좋다, 이 이상의 분석을 해줄 수 있는 건가요? 물론입니다. 실적 뉴스는 속도가 생명이기 때문에 AI 프롬프트의 핵심은 비교에 있습니다. 단순히 작년보다 실적이 좋다는 건 반쪽짜리 정보예요. 아, 비교 대상이 중요하군요. 가장 중요한 비교 대상은 컨센서스, 즉 시장 분석가들이 예상했던 실적 전망치입니다. 시장이 100을 기대했는데
110을 해냈다. 그러면 그게 어닝 서프라이즈고 90에 그쳤다면 어닝 쇼크가 되는 거죠. 그럼 AI한테 실적 발표 기사를 분석시킬 때 구체적으로 어떤 항목들을 비교해달라고 요청해야 할까요? 프롬프트에 반드시 포함해야 할 핵심 체크 포인트가 있습니다. 첫째, 매출과 영업이익이 컨센서스 대비 몇 %나 높거나 낮은지. 네. 둘째, 작년 같은 분기 대비 그리고 바로 직전 분기 대비 성장률은 어떤 추세인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인데 회사가 발표한 향후 실적 전망, 즉 가이던스에 긍정적 혹은 부정적 변화가 있는지를 꼭 체크해야 합니다. 아, 가이던스. 네, 과거 실적보다 미래 전망이 주가에 더 큰 영향을 미칠 때가 많거든요. 그렇군요. 어닝 서프라이즈가 떴다고 해서 무조건 바로 사는 게 정답은 아닐 텐데 이때 투자자가 취할 수 있는 스탠스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아주 실용적인 질문이시네요. 자료에서는 3가지 대응 전략을 제시하죠. 첫 번째는 즉시 매수파입니다. 실적 발표 직후에 그 강력한 상승 모멘텀을 노리는 전략이죠. 근데 그 실적 개선이 지속 가능한지는 어떻게 판단하죠? 반짝 효과일 수도 있잖아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AI한테 이번 실적 개선의 핵심 동인이 무엇인가 이걸 물어야 합니다. 만약 일회성 비용 절감이나 자산 매각 이익 때문이다. 그럼 이 전략은 위험하죠. 그렇죠. 하지만 신규 공장 가동률이 본격적으로 상승했거나 신제품의 시장 점유율이 구조적으로 높아진 결과라면 지속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즉시 매수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적 발표 직후에는 주가가 과열되는 경우도 많잖아요. 섣불리 들어갔다가 고점에 물릴 위험도 있고요. 바로 그럴 때 두 번째 전략인 조정대기파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초기 과열이 좀 진정되고 기술적 분석상 과매수 신호가 나타났을 때 그때보다 합리적인 가격에 매수하는 전략입니다. 약간 숨 고르기를 기다리는 거군요. 네, 다만 정말 강력한 호재라면 조정 없이 계속 올라버려서 기회를 놓칠 위험도 감수해야 하는 그런 트레이드오프가 있죠. 그럼 가장 안정적인 방법도 있겠군요. 네, 세 번째가 분할 매수파입니다. 앞으로의 주가 방향에 대한 확신이 좀 부족할 때 여러 번에 나눠서 사면서 평균 매수 단가를 관리하고 타이밍 리스크를 분산시키는 가장 안정적인 접근법이죠. 아, 그렇군요. AI는 이런 다양한 시나리오와 과거 주가 패턴, 그리고 당신의 투자 성향을 분석해서 이 3가지 전략 중에 가장 적합한 걸 추천해 줄 수 있습니다.